서진아, 넌 네가 한 행동이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람의 본심은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나는 법이란다. 어머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동욱 오빠를 사랑해요. 단지 현실적인 걱정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서진아, 솔직히 말해줘. 넌 나랑 함께하는 미래를 정말 원했던 거야? 아니면 다른 걸 기대했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냥 현실적인 부분도 고민했던 것뿐이야. 이건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안녕하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예비 며느리 시험하려고 일부러 가난한 연기한 부잣집 시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여러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고급 빌라에서 우아하게 살아가던 김순자 65세, 은퇴한 사업가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운영하며 탄탄한 기반을 쌓아왔다. 남편과 사별한 후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외아들 동욱 35세 변호사이었다. 성실하고 자상한 성격의 동욱은 학창 시절부터 늘 모범적인 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유능한 변호사로 자리 잡아 있었다. 어느 날 동욱은 김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사실 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뜻밖의 말에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이 앞섰다.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었구나 싶었다.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서진이라고 패션 MD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센스도 좋고 성격도 밝고요. 김순자는 아들의 설명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가치관과 인성이 중요한 법이었다. 그 후 며칠 뒤 김순자는 아들의 초대로 서진과 처음 마주하게 되었다. 강남의 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난 서진은 세련된 스타일의 차분한 말투를 가진 첫인상만 보면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김순자에게 공손한 인사를 건네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대화도 매끄럽게 이어갔다. 김순자는 서진을 보며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첫 만남에서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본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 김순자는 서진과 몇 차례 더 만날 기회가 있었고 만남을 거듭할수록 묘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여겼으나 그녀의 관심사는 대부분 재력과 생활 수준에 집중되어 있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멋있어요. 강남에 이런 집을 가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동욱 씨는 변호사니까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도 걱정 없겠어요. 어머니께서는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죠? 사업이 잘 되셨나 봐요. 그녀의 말들은 겉으로 보면 가벼운 대화 같았지만 미묘하게 돈과 사회적 위치를 염두에 둔 질문들이었다. 김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겼지만 머릿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순자는 우연히 서진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동욱과 함께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서진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근히 동욱의 배경을 자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동욱 씨,
능력도 좋고 집안도 좋아.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어. 어머, 부럽다. 시댁 재력도 탄탄하면 완전 인생 성공한 거 아니야? 그치? 결혼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김순자는 순간 표정을 굳혔다. 서진이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과 경제적 안정성을 보고 결혼하려는 것은 아닐까? 단순한 우려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사람의 본심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김순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만약 서진이 진심으로 동욱을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려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였다. 그러나 그녀의 대화 속에서 비치는 태도와 친구들과의 이야기에서 드러난 속마음은 분명히 꺼림칙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동욱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그녀는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결심했다. 사람의 본심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환경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법이었다. 그래. 한번 시험해 보자. 정말 동욱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조건과 상관없이 함께할 테지. 그렇게 김순자는 조용히 한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김순자는 단순한 말이나 태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통해 서진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사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고 사람의 본심은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칠 후 김순자는 조용히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값비싼 가구와 예술 작품으로 꾸며진 고급 빌라는 겉으로 보기에 부유한 생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를 철저히 감추기로 마음먹었다. 서재에 가득 찬 명품 서적과 수집품들을 정리하고 화려한 장식품들을 모두 치워버렸다. 그녀가 원래 사용하던 값비싼 도자기 그릇 대신 오래된 그릇과 수수한 식기들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살던 고급 빌라를 잠시 떠나기로 했다. 김순자는 몇 년 전 사업 초창기에 살던 작은 빌라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다. 평소엔 관리만 해두던 곳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그곳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며칠 후 동욱과 서진을 불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요즘 들어 몸이 좀 안 좋아서 관리하기 힘든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해. 동욱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결정에 놀라며 물었다. 엄마, 갑자기요. 이 집이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도 이사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자 김순자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이 나이에 무리해서 큰 집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 작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생활비도 좀 줄이고 이제 검소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말이 끝나자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지만 미묘하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그러시군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더듬었다. 그런데 작은 집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김순자는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강북 쪽에 있는 작은 빌라야. 오래된 집이지만 사는 데는 문제 없어. 그 말을 듣자 서진은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눈치를 살피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김순자는 그녀의 미묘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예상대로군. 그리고 며칠 후 김순자는 실제로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벽지는 약간 낡았고
가구도 심플한 것으로 배치된 그곳은 강남의 고급 빌라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김순자는 자신의 옷차림도 최대한 수수하게 바꾸었다.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지 않고 시장에서 구입한 평범한 옷을 입었다. 액세서리도 거의 착용하지 않았고 가방도 일부러 낡아 보이는 것으로 바꿨다. 며칠 후 동욱과 서진이 이사한 집에 방문했다. 현관문을 열자 서진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여기가 어머님 댁이군요. 그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실망감이 묻어나는 그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김순자는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직 정리할 게 많아서 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살만해. 그 순간 서진은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동욱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다. 김순자는 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순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동욱과 서진은 자주 찾아왔다. 하지만 김순자는 점점 달라지는 서진의 태도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이사한 첫날, 서진은 처음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어머님, 새 집이 생각보다 아늑하네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집안 곳곳을 훑으며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벽지가 군데군데 색이 바랬고 가구도 고급스럽지 않았다. 부엌 역시 최신식 시설이 아니라 오래된 가스레인지와 낡은 싱크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김순자는 손수 만든 반찬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평소처럼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지만 값비싼 식재료는 사용하지 않았다. 단출한 반찬 몇 가지의 된장국이 전부였다. 자, 어서 먹어보렴. 소박하지만 정성껏 만들었단다. 그러나 서진은 숟가락을 들고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평소엔 이런 식사를 하시나요? 김순자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요즘 생활비를 아끼려면 검소하게 먹어야지. 예전처럼 외식도 자주 안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차려 먹으려고 해. 그 순간 서진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동우 오빠는 이렇게 소박한 식사에 익숙한가요? 서진의 말은 마치 결혼 후에도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느냐는 뜻처럼 들렸다. 김순자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답했다. 동욱이는 어릴 때부터 이런 밥상을 많이 먹었단다. 화려한 음식보다 이렇게 집에서 만든 소박한 밥이 더 좋다고 하더구나. 그러자 서진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밥을 먹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 반찬을 집는 손도 어색했고 맛이 별로인 듯 연신물을 마셨다. 며칠 후 김순자는 서진의 또 다른 변화를 목격했다. 이전에는 집에 방문할 때마다 밝고 살갑게 행동하던 서진이 점점 무뚝뚝해지고 있었다. 처음엔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도와주겠다며 나섰지만 이제는 손도 까딱하지 않았다. 서진아, 나 물 좀 가져다 줄래? 김순자가 부탁했을 때 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일어났다. 아, 네, 어머님.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갔고 물을 따라주는 표정도 시큰둥했다. 게다가 서진은 자꾸 핑계를 대며 김순자의 집에 방문하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어머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아마 다음 주쯤에야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김순자는 이런 변화를 하나하나 눈에 담고 있었다. 그녀는 확신했다. 서진의 관심은 김순자의 재력에 있었지, 가정적인 삶이나 가족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조금 더 서진의 본 모습을 이끌어내는 것뿐이었다. 김순자는 요즘 들어 서진이 점점 더 집에 오는 횟수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한때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살갑게 굴던 그녀가 이제는 방문을 미루고 핑계를 대며 동욱과의 만남조차 줄이려는 태도를 보였다. 어느 날 김순자는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서진과 그녀의 친구들이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평소라면 관심을 두지 않았겠지만 그녀의 직감이 이상한 예감을 들게 만들었다. 카페 안쪽 창가에 앉아있던 서진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가 아닌 실망과 고민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야, 너 웬일이야?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요즘 왜 그렇게 시무룩해?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서진은 한숨을 쉬며 커피를 휘젓다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을 내뱉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결혼해야 하나 고민돼.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서진을 쳐다봤다. 뭐, 동욱 씨랑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그래. 너 그렇게 자랑하더니 왜 갑자기 망설여?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엔 동우 오빠 집안이 엄청 탄탄한 줄 알았어. 강남에서 집도 있고 어머님도 사업하셨다고 해서 당연히 재력가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녀는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요즘 경제적으로 힘드신 것 같아. 큰 집도 정리하시고 강북 쪽에 오래된 빌라로 이사하셨잖아. 솔직히 시댁에서 도움받긴 힘들 것 같아. 그 말에 친구들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헐, 그럼 내가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르겠네? 맞아. 너 분명히 결혼하면 좀 여유롭게 살 거라고 했었잖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점점 더 노골적으로 실망한 기색을 드러냈다. 솔직히 내가 이렇게까지 고민할 줄은 몰랐어. 물론 동욱 오빠가 능력 있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결혼 후 생활이 빡빡할 수도 있잖아.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내가 원래 바라던 결혼 생활이 이게 맞나 싶어. 만약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앞으로 애도 키워야 하고 집도 따로 마련해야 하고 이래저래 힘들지 않겠어? 그 말을 듣던 친구 중 한 명이 솔직한 충고를 던졌다.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아? 결혼은 한 번 하면 끝이야. 내가 원하는 삶이랑 너무 다르면 후회할 수도 있다고. 그 말에 서진은 진지하게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결혼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재력을 보고 선택한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할지에 대한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순자는 모든 것을 확신했다. 서진은 처음부터 아들이 아닌 그의 배경과 돈을 보고 결혼을 결정했던 것이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으로 서진이 완전히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뿐이었다. 김순자는 이제 서진의 마음이 이미 결혼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진에게 진실을 드러낼 기회를 주고 싶었다.
단순히 서진이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시험해 본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다. 어느 날 김순자는 동욱을 통해 서진을 따로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서진아, 오랜만에 우리 둘이서 식사할까? 괜찮다면 내가 좋은 곳 예약해 놓을게.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며칠 후 김순자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과거 사업을 하며 단골로 이용했던 곳으로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프라이빗한 다이닝 공간이었다. 평소 검소한 옷차림을 유지하던 김순자는 이날만큼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수수하게만 꾸미던 모습 대신 세련된 액세서리와 우아한 분위기로 변신했다. 서진이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그녀는 순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순자의 모습도 달랐지만 무엇보다 이곳의 분위기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어머님, 여긴 서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부드러운 조명이 비추는 테이블마다 고급 와인과 정갈한 요리가 놓여 있었고 창가 자리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서진아, 내가 좋아하는 해산물이 있는 코스로 주문해놨어. 김순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진을 바라봤다. 천천히 식사하면서 이야기나 하자꾸나. 서진은 당황한 듯 머뭇거리며 물었다. 어머님. 그런데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을 갑자기 왜? 그 순간 김순자는 술잔을 천천히 들며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사실은 이 모든 게 테스트였단다. 서진은 한순간 굳어버렸다. 네, 내가 가난한 척했던 거 눈치 못 챘니? 김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난 원래부터 이 빌라에서 살지도 않았고 사업도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어. 단지 내가 정말 우리 동욱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간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했다. 놀람, 당황, 부끄러움, 그리고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불안감. 그녀는 입술을 떨며 어색하게 웃어 보이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아,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그러나 김순자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내가 했던 말들, 행동들, 그리고 친구들과 나눈 대화까지 다 지켜봤단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너의 진심을 듣고 싶구나, 서진아. 서진은 손에 힘을 주며 초조하게 테이블을 꽉 쥐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이 대화에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서진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은 억지로 웃으며 물었지만 목소리가 한껏 경직되어 있었다. 전 그런 뜻으로 행동한 게 아니었어요. 오해세요. 그녀는 급히 태도를 바꾸며 손을 내저었다. 저는 동우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생활 방식을 바꾸셨을 때 솔직히 놀라긴 했지만 그게 이유가 돼서 결혼을 고민한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순자는 이미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와서 변명한들 이미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이 증거가 되어버렸다. 그래? 김순자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하지만 내가 친구들과 했던 말, 내가 이사한 후 보였던 태도,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지켜봤단다. 서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그건 그냥 순간적으로 한 말이었어요.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녀는 초조한 듯 머리를 쓸어 넘기며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냥 현실적인 걱정을 한 것뿐이에요. 결혼은 감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시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오빠를 돈 때문에 만나려 했다는 건 정말 아니에요. 그녀는 김순자의 눈빛을 피해 바쁘게 시선을 돌렸다. 평소와 달리 당당함은 사라지고 다급한 변명만이 남아 있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동욱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녀는 손을 모으며 애타게 변명했지만 이미 그 목소리 속에는 간절함보다 불안과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김순자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진아, 그녀는 한동안 조용히 서진을 바라보았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법이란다. 서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어머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김순자는 이미 그녀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확인한 후였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서진의 진심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겠구나. 김순자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서진과의 대화를 끝맺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다. 아무리 애써 변명을 해도 이미 그녀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 버렸다는 사실을. 김순자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식당 안에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진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서진아, 김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호했다. 난 처음부터 내가 우리 동욱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단다. 서진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어머님, 저는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김순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넌 이미 스스로 증명했단다. 그 순간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김순자의 말은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결론을 내리는 판결문처럼 느껴졌다. 사람을 볼 때 중요한 건 화려한 말이 아니야. 그녀는 천천히 이어갔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지. 서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두 손을 꼭 쥐었다. 저는 동욱 오빠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 김순자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받았다. 하지만 내가 사랑한 건 동욱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의 배경과 재력이었지 않니?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더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그때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며 동욱이 들어왔다. 김순자는 이 결정을 아들에게도 직접 알려주고 싶었다. 동욱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김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동우가, 난 이 결혼을 반대할 생각이다. 그 순간 서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어머님! 그러나 김순자는 단호했다. 난 내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녀는 동욱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역시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길 바란단다. 동욱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사실 그는 이미 어머니의 시험에 대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아, 서진은 간절한 눈빛으로 동욱을 바라보며 말했다. 동욱 오빠! 제발 나는 오빠를 정말 사랑해! 그러나 동욱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면 어머니가 어떤 집에 살든 어떤 음식을 먹든 상관없었겠지. 그녀는 입술을 떨며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밝혀진 후였다. 잠시의 침묵 후 동욱은 힘겹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손끝까지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서진은 자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화려한 삶이었지만 그 욕심이 결국 진짜 사랑을 놓치게 만들었다. 여러분이 사연 속 시어머니 김순자 씨였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보는 지혜가 결국 올바른 선택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